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생성형 AI, 챗GPT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지식교육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, 생성형 AI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만 하면 답변을 해주는데 이런 걸 지식을 외우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. 어머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. 개념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생성형 AI와 소통하는 창구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. 이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이나 명령문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가 없는 거죠.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프롬프트에 정확하게 질문이나 아니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프롬프트에다가 명령이나 질문을 하는 것, 이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.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,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, 또 챗GPT와 같은 이런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될 때, 그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,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역량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동안의 학교에서의 평가가 읽기와 쓰기 중심이었습니다. 이제는 듣고 말하기 역량도 평가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하고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이런 역량도 굉장히 강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읽고 쓰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이걸 또 발표하는 이런 모든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. 표정이라던가 몸짓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식,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, 이런 생성형 AI와 소통하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.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. 현재의 문제 해결력이 추상적인 문서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역량을 평가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식을 암기하고 있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적용하는 역량은 그동안에 평가를 못 했었는데요. 이제 변화하는 미래 교육에서는 이런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 바탕으로 이걸 적용해서 실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, 이게 더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과 또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.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이고요. 질문에서 답을 얻은 걸 가지고 본인이 재구성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지식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현재의 우리의 교육과 또 사회생활에서 변화가 돼서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. 그러려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새로운 문제를 인식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것,
이걸 개인 수준의 창의성이라고 하는데,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다 사회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새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성을 연습해 나가고, 실제로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문제를 발견해내고, 또 이 세상에 또 없었던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, 그걸 통해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어떤 보람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창의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, 그걸 통해서 창의성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5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. 리터러시라는 것은 원래 문자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걸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데요.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.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. 이런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디지털 도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,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우리 통맘이 여러분들도 빨리 가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고요. 어린 아이들은 뭐 당연히 그 나이 수준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쌓아가는 것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늦었습니다. 지금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혀나가는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,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,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.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학습하고, 또 어른들이 평가를 해주고 또 개선 방안도 만들어주는 건데요.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연습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성인들의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춘 성인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지만 노력해서, 끊임없이 노력해서 학습을 지속하려는 이런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.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,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을 쌓아가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평생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의 전공을 대학에서 졸업하면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데, 지금은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기술도 바뀌고 지식의 양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까지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갖추는 것, 이게 평생에 걸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